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중공업을 슬금슬금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일자 13.1%였는데 지분 보유율이 8월 1일 오늘 종가 기준으로 15.8%입니다. 8개월째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는 매월 1일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대략 한 2.7% 증가해서 주식 수로는 2,400만 주 보유량이 증가한 겁니다. 최근 외국인 보유율 고점은 언제인가? 2019년 7월입니다. 그때 20% 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한 연간, 그래서 대략 한 19에서 20% 이 점유율을 쭉 유지를 하다가 그 당시 주가는 대략 한 7,000원 후반에서 8,000원 초반 사이였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팬데믹 지나면서는 기본적으로 뚝 떨어져서 2020년, 2021년 2년간 대략 한 14 내지 15%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21년 이렇게 대략 한 2년간은 횡보하면서 상대적으로 하락세였습니다. 절대적으로도 하락했고요. 상대적으로도 크게 하락한 거죠. 이 기간 동안 삼성중공업은 시장의 소외 종목이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죠. 시장이 20년, 21년 이럴 때 열광을 했던 종목은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전기차 이런 거 아닙니까? 저도 이 당시에는 삼성중공업하고 거의 관심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대략 한 2년 전부터 지금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급증했다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고요. 그보다 더 심한 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조선수주입니다. 조선수주. 이게 2년 전부터 폭증을 했으니까 조만간 늦어도 내년 1, 2분기 이때부터는 이제 매출 폭증으로 실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부터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즉 비용은 줄어드는 그런 황홀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익 이퀄 수익 빼기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 때문에 고정비 부담이 급격히 줄어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줄어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용 줄어든다는 것은 이 후판 가격이죠. 후판 가격.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폭등한 만큼 그대로 폭락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적어도 상당폭 하락을 예상하는 것이 이거는 거의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수주는 지금보다도 더 호조세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2023년 1월부터 IMO 규제가 더 강화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매년 단위로 점점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주는 지금보다 더 호조세 보일 것으로 보이고 성과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선업은 달러로 돈을 받아서 원화로 지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환율 상승도 대호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근거는 이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련된 영상을 올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반영을 해서 작년까지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이 삼성중공업이 2022년부터는 코스피 주도 종목의 지위를 점점 더 굳히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똑똑한 겁니다. 주도주라는 것은 앞으로 기업의 수익성 증가가 시장 평균 이상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스마트한 투자자들, 똑똑한 투자자들한테 인기를 한 몸에 받게 되죠. 그러면서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싸게 팔았던 사람은 또 비싸게 또 사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싸게 팔았던 사람이 이제 비싸게 더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코스피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시현하는 그 주식이 바로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1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시장 평균 수익률 그 표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은 그 시장 평균 수익률은 코덱스 ETF 200, 코덱스 200 ETF 수익률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주가지수 수익률을 갖고 할 수도 있지만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YTD 수익률이 마이너스 17.9%인데 삼성중공업 YTD 수익률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2.46%이네요. 따라서 삼성중공업은 시장 평균보다 20% 이상 초과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 표를 같이 보시면 플러스 수익률 난 거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 조선 3인방 뿐입니다. 특히 뭐 여러 가지 그 각각의 종목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종목, 거기 제시된 모든 종목에 대해서 저는 다 할 말이 매우 많습니다. 예, 삼성중공업에서 지금 저는 주로 삼성중공업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상으로 각각의 종목에 할 말이 많습니다. 이 중에 딱 하나, 신한지주를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때, 요즘 신한지주, 신한지주는 은행 대표로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은행업종이, 시중은행업종이 금리 올라서 이익 급증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지난 한 5월경부터 여러 차례 은행주 주가 역사적 고점 지났다. 매도해야 한다. 그래서 강하게 여러 번 말씀드린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가격대가 고점 부근 아마 43,000원 이상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 드렸던 근거는 금리 급등으로 부채 능력에 지금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가게들이 대출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시장은 폭락 전야이기 때문에 아파트 매수세가 실종됐다고요.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것 같은데 누가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 빨리 팔아서 빚 갚는 게 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도 더 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규 대출이 줄거나 정체되기 때문에 은행 수익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은행 수익이 고점을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고점 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 영상 올릴 때 아마 비교적 초기에 올린 영상에서 실제 한국은행의 데이터를 가지고 은행의 총 이익을 편미분을 해서 한계 수익 변화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실제 데이터로 입증한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오늘 이제 조선주 매우 강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은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 주식 순매수했고요.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은 순매도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우조선 순매수는 거의 뭐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예. 7월 1일보다도 8월 1일 오늘 현재 지분율은 줄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이 상장되기 전에 외국인들은 한국조선해양 매수를 비교적 많이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보유량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작년에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을 동시에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런 투자는 멍청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전혀 멍청한 투자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한국조선해양 팔아치워서 현대중공업 비중을 늘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연 그럴지 앞으로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삼성중공업에 집중을 해보면은 과연 이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더 매수할 것인가? 장기적으로는 뭐 알 수가 없죠. 30%, 40% 보유 비중 늘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최소한 2030년 이후까지 업황이 저는 좋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일단 올라갈 것인가? 하반기, 즉 연말까지 이전 고점인 2019년에 20% 넘길 가능성 높지 않을까? 저는 여기에 일단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2019년보다는 현재가 삼성중공업의 전망이 현저히 개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수년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수주 실적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 수주가 기대만큼 이제 진행이 되고 후판 가격 인하 협상도 이제 드러나고 어떤 후판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건 엄청난 호재 아닙니까? 그다음에 성과 상승이 지속되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연말경까지 외국인 지분 비율 20% 상향 돌파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보다 최소한 5% 이상 지분율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수로는 외국인 순매수량이 4,400만 주 이상이어야 하고요. 이는 매월 평균 880만 주 정도 순매수 가능한 숫자입니다. 이 정도 외국인들이 순매수 늘어난다고 해서 놀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평균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2019년 고점이 8,900원 넘었습니다. 이거 연말까지 한 1만 원 돌파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전에 노래 한 2번 불렀었는데 그 1절이었고요. 1만 원 돌파하면은 2절을 떼창하기로 말씀드린 거 저는 아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노래 한 발 장전을 하고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